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작년부터요, 중국이 아니고 인도가 됐죠. 인도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 인도의 항만부 차관이 이끄는 방문단이 우리나라의 3대 조선소, 빅3 조선소를 전부 돌아봤다죠? 예, 인도는 대외 무역이 이제 주로 거의 전부 이제 해운으로 하거든. 예. 그런데 인도에 배가 많이 부족하답니다. 부족한데다가 조선 능력도 아주 부족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쉬리 TK 라마찬드란 인도 항만 해운 수로부 이 차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민관 방문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우리나라 3대 빅 조선소 아닙니까? 거기를 찾았는데 지금 현재 인도는 가스 운반선하고 유조선도 약 1,500척 정도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 상선을 1,500척을 더 늘리겠답니다. 더 만든다는 거죠? 신규 1,000척을 더 늘리는데 그래서 이제 해양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조선 클러스터, 해양 클러스터 이것도 이제 조성할 작정인데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될 것인가? 그럼 조선에서 최선진국이 한국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우는데 현재 조선소가 한 30곳쯤 있는데 그게 중소형, 작은 것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LNG 운반선의 그 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기술도 능력도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배워가지고 하니까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한국과 투자 협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와서 각 조선소에 다니면서 협력 가능성 또 그 기술력 이런 것을 직접 보고 점검했는데요. 앞으로 아마 인도의 그 의욕적인 해운력 강화 여기에 우리 한국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인도는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 무역 물량의 95%를 이 해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에 머물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95%의 무역을 해운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조선에서의 자국 시장 점유율은 1%밖에 안 되는데 자국 조선사가 28곳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개 연안을 운행하는 주로 이제 연안 여객선 뭐 이런 중소형 선박 위주의 어떤 건조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무역에 필요한 이런 물동량은 전부 다 외국 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 배를 빌려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들어가는 대여료가 한 해에 연간 110조 원이나 됩니다. 110조 원입니다. 조 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이제 지금 막 무역을 급증하고 있는 어떤 성장하고 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2047년에 가면 이 액수만도 500조 원의 연간. 그러니까 배 빌리는데 500조 원 쓴다는 예, 거예요. 그렇게 될 전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인도의 조선업 역량을 세계 10대 조선업 국가로 만들겠다. 네. 그리고 2047년에는 세계 5위의 조선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번에 이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바로 한국에 이런 순방단을 정부 순방단을 보내서 SOS 투자와 협력, 기술 협력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자, 인도가 이렇게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20년간은 세계 1위였어요. 그런데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준 뒤에 지금은 점유율 격차가 꽤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경쟁력은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렇죠. 중국이 뭐 물량으로는 69%인가 그 정도로 차지하는데 그러나 기술이라든지 뭐 말하자면 고급 선박은 우리가 만드는 거고 중국에서 만드는 건 중저가 선박을 만드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이제 이 고급 선박, 대형 고급 선박을 만드는 그런 배는 한국이 이제 유치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3대 조선소가 올해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한답니다. 13년 만에 다 공발 흑자예요. 예, 네. 흑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였거든요. 그다음 나머지 두 개도 흑자였지만 그 폭이 아주 작았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대폭적인
그런 흑자를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R&D 투자도 이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 투자도 높아지면 조선업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겠는데 한국의 조선업은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네. 그 기적을 계속 이루어 왔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 이전엔 유럽이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물량 공세 때문에 밀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술면 이런 데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인도가요, 여러 면에서 경쟁 상대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도 국경 분쟁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선업 협력의 파트너로 선택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기술력, 가성비, 납기 이런 데 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경우는 가령 이제 벌크선 뭐 이런 값싼 배로 점유율을 엄청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수주량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GGT라는 이런 그 톤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의 무려 4배에 이릅니다. 예. 그러나 어떤 그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운반선, 이런 또 한국의 암모니아 운반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첨단의 군함 건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첨단 선박에 있어서는 한국이 월등히 앞서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수익성도 높고 또 양보다는 질에서 특히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